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2024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다르게 포항공과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대비하듯이 오랜 기간 정시 전형 및 수능 기반의 학업 역량에 최대한 의존을 하지 않으려 하던 포스텍이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정원 내 모집 전형을 예고하는 등 여러모로 변화가 많이 생긴 사항이니까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포스텍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 공지되어 있는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전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텍 역시 기회균형 전형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따라서 기회균형 결의 여러 전형들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을 이렇게 신설을 해두었습니다. 사실 신설이라기보다는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유무에 따라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으로 구분한 것에 가까운데 해당 부분은 아래의 모집 인원 비교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동일 모집 단위 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지원 자격을 만족한 경우에 모집 단위가 다른 전형 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2023학년도 학점 모집 요강 내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2024학년도 전형 계획 내에 기재되어 있는데 포스텍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원이 아니라 종합대학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 6회 제한에 포함이 되어서 포스텍에만 2개의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공학과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만 독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예전과 다르게 대부분의 최상위권 및 준상위권 대학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반도체 공학 전공이 아니라 일반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등에 진학을 해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 고도화 반도체 분야로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했던 많은 학생들 대부분이 굳이 수시원서 접수카드 2장을 다 소모해서 포스텍에 원서를 2개를 넣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석소장의 표본이 대한민국 모든 최상위권 학생들의 표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당 링크 속 인터뷰에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교 입학 직후부터 진로가 하나로 고정되는 느낌이 싫어서 반도체 공학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업 역량과 비교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앞선 컨텐츠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공학과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의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포스텍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다시피 반도체공학과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1 전형과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2 전형 모두 정원 외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24학년도 역시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전형별로 20명씩 정원 외로 모집을 할 예정이고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자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니까 해당 전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텍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의 향방은 간단하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 전형의 인원 100명을 차출을 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 80명과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에 투자한 것으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포스텍의 전형 자체가 워낙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왜 특정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특정 전형의 인원에 분배했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의도를 읽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기회균형 전형에 투자할 여유 인원을 마련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정시 전형은 운영도 안 해왔고 수시 전형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만 통일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차출해서 어찌어찌 해보자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만 운영되고 있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에 따라서 굳이 2가지 전형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텍 2024학년도 주요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일반고 및 자율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 해도 무방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및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7% 면접 33%로 운영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있다면 수학, 미기, 과학탐구 각 영역 모두 3등급 이내인 동시에 수학, 미기, 탐구 2개 영역 하 5등급 이내 플러스 과탐 2과목 평균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는 전국의 주요 대학교들 중에서도 포스텍만 활용하고 있는 미묘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와 5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과목이 포함이 되거나 탐구에서 상위 한 과목 성적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학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만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일부 모집단위가 수, 미기, 화학, 탐구 2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 플러스 과탐 상위 한 과목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학 및 과학 역량에 있어서 최소한의 하한선을 포스텍이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결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이 아닌 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노려서 본 전형에 유입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석소장의 경험상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또한 비교적 덜 치밀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현역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해서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안정적으로 1,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다른 과목은 3등급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텍 측에서 이런 학생들을 저격하듯이 모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과목이 3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둔 것을 보면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하는 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들보다는 대놓고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모두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균등하게 평가를 받아왔던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사이에 영재학교 출신 포스텍 입학 인원이 22명가량 줄어들고 자율형 사립고 출신 포스텍 입학 인원이 14명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들을 영재학교 및 과학고 출신 학생들로부터 보호해서 집중적으로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포스텍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긴 새로운 깔때기가 아닐까 싶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포스텍 측에서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아예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만 지원 가능한 별도의 전형을 신설하기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포스텍이 지정한 기초 학업 역량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속 고등학교 양상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을 신설했다는 것 자체를 과학기술원과 다르게 종합대학교로 구분이 되어서 학기당 수상 내역도 한 객씩밖에 못 보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된 바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이 갖고 있는 내적 역량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맞춰야 포스텍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포스텍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석소장의 솔직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기준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써 경상북도 혹은 대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결을 따르는 전형이자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 전형과 동일한 맥락의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물론 포스텍의 정체성을 감안했을 때 또한 일반고 자율고 등의 지원 자격 고교 제한 조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상북도 혹은 대구 지역 소속 일반고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기보다는 경상북도 혹은 대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상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 등과 같은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이 아닐까 속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대구 및 경상북도 소속 일반고 출신 고등학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만을 노리기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전형을 노리는 것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스텍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2023학년도 포스텍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당시에 석소장이 포스텍이 의과학 분야를 비롯한 몇몇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처럼 인내심을 갖고 학생의 개화를 기대하는 과정 중심형 선발 방식이 아니라 카이스트처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결과 중심형 선발 방식을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학년도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 포스텍에 합격한 학생들을 토대로 표본을 분석해보면 의과학, 바이오, 2차 전지 및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가 중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석소장의 예상대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보다 이미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인 학생들이 주로 최초 합격을 하는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포스텍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부터 폐지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해서 2024학년도부터는 포스텍의 잠재력 역량 평가 면접이 훨씬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